안녕하세요. 잠시 샤넬 이야기 이제 추가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글도 쓰고 몇 가지 좀 일이 있어서 바쁜데, 영상이 자주 올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구독까지 해주시고 옛날 것도 봐주시고 격려까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샤넬 이야기가 대단히 길어질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제가 좀 이제 나름 찾고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일단 이해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이유는 샤넬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재능도 패션에 있어서의 재능은 아주 타고났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샤넬이 패션의 혁신을 일으키는 모습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방식과 대단히 비슷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출중했지만 그녀조차도 어딘가 이제 약점과 아픈 부분은 있었고, 결론적으로 대단히 그녀가 이제 있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성공뿐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요즘 제가 나누고 있는 내용이 샤넬의 가정사죠. 가정이 되게 불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반드시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노년까지도 끝까지 결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좀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이 가정사를 또 나누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샤넬이 나중에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샤넬은 역사상 자수성가형 여자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성공한 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정복한 여자이기도, 실제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명성도 굉장히 따랐기 때문에 알려진 인물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도 만나고 그러니까 최상류층들은 그냥 만나고 다니고 사교계에서 이렇게 만나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화려해 보였으나 이 불우한 가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사교계를 더 굉장히 왕성하게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만나던 시대였는데, 샤넬이 계속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순수 귀족 혈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극상류층 사교계 안에서는 쟤는 뭔가 천하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은 바람둥이였는데, 나중에 애인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멀리 미국 가서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인 분이시서 만날 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하고 숨기는 맛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걸 들은 남자들은 그걸 또 시시콜콜 뒤지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샤넬이 살아생전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자서전을 쓰려고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면 안 되겠냐, 영화 만들면 안 되겠냐 할 때도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과거가 드러나기가 싫어서. 왜냐하면 그게 드러날 경우 사교계에서 안 그래도 패션으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그때 그래봤자 귀족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봤자 졸부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저 사람이 진짜 교양을 알아? 하고 이제 천한 집 출신 아니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사가 정말 제대로 더 오픈되게 되면 애인도 떠날지도 모르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숨겼던 것이죠. 그래서 샤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한참 뒤가 되고 나서야 이제 샤넬에 대한 전기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어딘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다 있는 거고, 인생의 100% 완성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애달파하지 마시고 서로 공감하면서, 누구나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1889년 이제 샤넬의 어머니 잔 드볼입니다. 이제 5째까지를 낳아요.
근데 남편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장사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 결국에는 의탁을 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5명씩이나 데리고 다니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외삼촌은 이제 보고 이 잔 드볼이 너무 고생해서 쇠약해진 모습이 보여지니까 불쌍해서 잠깐 이제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잔은 여기서 어떤 또 놀라운 행동을 추가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아이들은 외삼촌에게 맡기고 다시 또 남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신파극 있죠. 전형적인 그냥 뭐 남자, 그 한 남자한테만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이제 그런 여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또 이제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떠났는데 이때 어렸을 때 이제 샤넬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불쌍한 잔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망쳐놓았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제 이 증언을 짧게 이제 나중에 말년에 잠깐 짧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샤넬이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아직까지 노년까지도 계속 가면서 컴플렉스로 이제 작용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샤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삶과 경력을 끝까지 미화하려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버지가 포도 농장을 소유했다거나 미국에 출장을 다니며 재산을 쌓았다거나 뭐 이제 고상하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샤넬이 또 강조했던 게 어쨌든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샤넬이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자, 어쨌든 이제 잔 드볼 어머니가 6째를 얻게 되지만 6째 아이는 6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이렇게 가난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샤넬의 엄마 잔 드볼은 끝까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남편의 사랑을 구했다. 참 놀라운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1895년 2월 16일 이 잔 드볼 샤넬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더니 33세에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남편 알베르 샤넬은 아내의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너무 무식하죠. 옛날에 어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이제 당시에 이제 12살 된 첫째 딸 줄리아 샤넬, 그러니까 코코 샤넬의 이제 언니입니다. 뭐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이고요. 자, 그리고 11살 된 이제 가브리엘 샤넬 목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코코 샤넬은 어머니의 임종에 대해서 이제 단 한마디도 이제 말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잔 드볼이 사망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 5명에 대해서. 근데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나타나자마자 딸 3명을 수레에 태워서 15km 정도 떨어진 수녀원 정문에 두고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 너무 충격이죠. 샤넬이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사랑했다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단숨에 아이들을 버린 그런 아버지였던 겁니다. 자, 오바진 수녀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보육원이었고 그 수녀원 앞에 두면 알아서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자기는 떠나버린 겁니다. 자, 알베르 샤넬은 이날 곧 이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애들 앞에서. 이제 코코 샤넬 기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브리엘 샤넬은 12살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를 그렇게 감싸고 미화를 하다가도 이례적으로 좀 아픔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샤넬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12살에 깨달았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몇 번이고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상처가 컸던 것이죠. 자신을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아버지가 딸 셋을 그렇게 버린 겁니다. 자, 이 5남매 중에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들 둘은 어떻게 됐냐? 잘 됐을 것 같지만 더 잔인했습니다. 아들 둘은 구빈원의 아동으로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빈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이들이 입양이 돼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돈 받고 팔려 나가는 거예요. 특정 가정에. 자, 그렇게 팔려 나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요. 그나마 샤넬은 수녀원 가면 수녀원에서는 학교는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두 이제 남동생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팔려나간 집에서 머슴 취급을 당했고 이런 아이들은 지독하게 방치되고 학대와 구타를 당하던 시대였다. 끔찍하죠. 그러다가 이 샤넬의 두 남동생들은 13살에 수레를 마련해서 아버지처럼 행상상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코 샤넬의 아버지도 그렇게 버림받은 자식 출신이었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5남매를 버렸다는 사실은 샤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서 아까 아픔을 말하면서도 또다시 미화를 합니다. 나중에 최상류층에도 가기도 하니까 이걸 차마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고모들 앞에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미화를 했대요. 아버지가 딱 한 번은 방문을 하긴 했어요. 전혀 다시는 안 찾았으면 불구하고 한 번은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장미 화관을 줬다라고 해서 고모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 사업을 위해서 떠난 것이라고 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평생에 걸쳐서 샤넬에게 아픔으로 이제 작용하는 숨기고 싶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언론에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게 되신다면 좀 속이거나 한다 하더라도 집요하게 캐묻거나 상처를 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